너 아빠한테 전화 좀 해봐. 며칠 전에 넘어지셨는데 그 뒤로 좀 이상하셔.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급하고 떨리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건강하시던 아버지였는데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설마 그저 넘어졌다고 이렇게까지 걱정할 일일까? 불안한 마음을 다잡으며 급히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나야. 지금 어디 계셔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느릿하고 어딘가 막힌 듯 했습니다. 여기, 어? 여기, 여기 있어. 어딘데 아빠? 여기가. 아버지는 공원이라는 간단한 단어조차 떠올리지 못하고 그저 여기만 반복하셨습니다.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싸늘한 식은땀이 쏟아졌고 심장은 세차게 고동쳤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전화를 돌렸고 결국 급히 응급실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타지에 있는 우리는 숨 돌릴 틈도 없이 회사에 휴가를 내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처음 아버지는 그냥 넘어진 것뿐이야 하시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이 어눌해지고 손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표정에도 힘이 빠져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음식을 씹는 것도 삼키는 것도 버거워졌습니다. 조그마한 넘어짐 하나가 생각지도 못한 큰 파도를 몰고 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넘어짐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작은 실수가 삶 전체를 뒤흔드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왜 넘어짐이 그렇게 위험한지,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먼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부지런했던 분도 단 한 번의 넘어짐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위험은 닥친다. 는걸요. 사실 넘어지는 것 자체보다 더 무서운 건 넘어짐 이후에 찾아오는 변화들입니다. 한 번 넘어져 뼈가 부러지면 단순한 골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걷는 걸 무서워하게 되고 집 안에만 머물게 되고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근육이 급격히 소실되고 결국 스스로 식사, 화장실 이용조차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자존감은 낮아지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넘어지지 않고 건강하고 당당하게 노후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차근차근 나눠드릴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헬스장에 다니거나 무거운 기구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 집 안 거실, 침실, 복도에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 탓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면 누구나 바뀔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몸 자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조용히 아주 서서히 진행되지요. 첫 번째는 근육 약화입니다. 특히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몸의 중심을 잡는 힘이 약해집니다. 다리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시죠?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 힘이 빠진다든지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후들거린다든지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그냥 두면 안 됩니다.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균형을 잃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시력과 청력의 저하입니다. 주변을 보는 힘, 소리를 듣는 힘이 줄어들면 위험을 빨리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앞에 돌부리가 있어도 못 보고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지 못해
깜짝 놀라는 일이 생깁니다. 특히 밤이나 어두운 곳에서는 더더욱 주변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요. 세 번째는 인지 기능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조금씩 둔해집니다. 예전 같으면 쉽게 피할 수 있었던 장애물도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게 됩니다. 치매, 알츠하이머 같은 질환은 물론이고 건강하셨던 분들도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질병과 약물의 영향입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뇌졸중, 후유증 같은 만성질환, 그리고 그에 따라 복용하는 약물들도 넘어짐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이뇨제, 수면제처럼 몸의 균형을 어지럽히거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들은 꼭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음주 후 낙상입니다. 가끔 기분 좋게 한두 잔 하셨다가 생각보다 몸이 휘청거리고 넘어지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술은 일시적으로 균형, 감각을 흐리게 하고 반응 속도를 느리게 만듭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공간에도 낙상의 위험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끄러운 바닥입니다. 욕실, 주방, 베란다, 물을 쓰는 공간은 늘 미끄럽습니다. 특히 맨발이나 미끄러운 실내화를 신은 채 걷다가 순간 발이 헛디디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두 번째는 방치된 장애물입니다. 바닥에 방치된 전선, 삐져나온 매트, 낮은 테이블 모서리, 우리에겐 별거 아닌 작은 것들이 순간 발에 걸리면 넘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는 어두운 조명입니다. 빛이 부족한 복도나 계단은 높낮이를 제대로 인식하기 어렵게 합니다. 밤에 화장실 가시다가 문턱에 걸리거나 계단을 잘못 디뎌 넘어지는 사고가 정말 많습니다. 네 번째는 부적절한 신발입니다. 헐거운 슬리퍼, 미끄러운 바닥을 잡아주지 못하는 신발, 발에 맞지 않는 구두. 이런 신발은 발목을 지탱해주지 못하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중심을 잃게 만듭니다. 여러분, 넘어짐에는 늘 이유가 있습니다. 그저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 생기는 변화, 그리고 우리 주변 환경의 작은 위험 요소들, 이 두 가지가 함께 쌓이면서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실수 하나가 삶 전체를 뒤흔드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넘어짐은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다시 단단히 만들고 우리 주변을 더 안전하게 정리하고 작은 징후 하나라도 미리 알아차리고 대처하면 우리는 충분히 끝까지 당당하게 스스로 걷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함께 노력해 보아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를 알았다면 이제는 넘어지지 않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정말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낙상의 절반 이상은 집 안에서 일어납니다. 집은 늘 우리가 가장 편안해하는 공간이지만 한편으로는 방심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집을 넘어지지 않는 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1. 문턱 없애기 낮추기. 문턱은 발에 걸리기 쉽습니다. 가능하면 문턱을 없애거나 낮추고 경사로를 만들어서 걸음이 끊기지 않게 해주세요. 2. 욕실, 주방 바닥 미끄럼 방지. 욕실과 주방은 물 때문에 바닥이 미끄럽기 쉽습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세요. 가능하다면 욕실 벽에 안전 손잡이도 설치해두세요. 3. 조명 밝게 유지하기. 복도, 계단, 거실, 화장실 모든 통로에 밝은 조명을 유지해야 합니다. 밤에는 간접 조명이나 센서 등을 켜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바닥 정리하기, 전선, 매트, 작은 가구, 발에 걸릴 만한 것들은 치워주세요. 자주 다니는 통로는 항상 깨끗하고 넓게 확보해 두세요. 신발 바꾸기. 실내에서는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더신이나 실내화를 신어주세요. 헐겁거나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은 절대 신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을 아무리 안전하게 만들어도 우리 몸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바로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입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걸으면 심장은 튼튼해지지만 하체 근육과 균형 감각을 기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추천합니다. 간단한 운동, 매일 10분만 하세요. 의자 잡고 무릎 들어올리기. 튼튼한 의자나 벽 옆에 가볍게 손을 짚고 섭니다. 한쪽 무릎을 천천히 들어 올려주세요. 가능하면 허벅지가 수평이 될 때까지 그 자세로 5초간 유지한 뒤 천천히 내립니다.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다리 옆으로 벌리기. 한쪽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벌려서 균형을 잡아보세요. 엉덩이 근육과 옆구리 힘이 함께 좋아집니다. 뒤로 다리 올리기. 의자 잡고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뻗어주세요. 엉덩이 근육이 강화돼서 걷는 힘이 생깁니다. 발 뒤꿈치 들기 운동. 까치발 들기.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오기. 종아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넘어질 때 다리 힘이 버텨줍니다.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좋아지고 일어서는 게 쉬워집니다. 의자에 바르게 앉습니다. 양손은 허벅지 위나 앞으로 뻗어주세요. 천천히 상체를 약간 숙이면서 일어섭니다.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 포인트는 하루에 5분에서 10분. 너무 무리하지 말고 대신 매일매일 하는 것. 힘들면 3번만 해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몸 상태를 꾸준히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할 때는 꼭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기로 꼭 약속해요. 운동할 때 주위에다 장애물이 없어야 하고 벽이나 의자를 꼭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두세요. 운동을 할 때 호흡도 중요합니다. 힘들다고 숨을 참지 마세요. 운동이 끝나면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줍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시력, 청력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눈이 침침하거나 소리가 잘 안 들리면 넘어질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필요한 경우 바로 교정해 주세요. 또한 자주 어지럽다면 복용 중인 약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점검받고 조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팡이처럼 보행 보조기구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용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히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지팡이는 무조건 맞춤 길이로 조정해야 합니다. 너무 짧거나 너무 길면 오히려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넘어진다는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는 큰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넘어짐의 원인, 그것을 막기 위한 준비 방법, 그리고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운동들까지 하루 5분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기만 하면 누구나 건강한 걸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우리 몸은 반드시 달라질 겁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걸 전 알고 있습니다. 조금 힘들고 어깨가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 오더라도 오늘 다짐했던 이 순간을 꼭 기억해 주세요. 나는 내 몸을 지킬 수 있다. 나는 다시 더 강해질 수 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걸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런 따뜻한 건강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데 커다란 응원이 되어줍니다. 또 주변에 걱정되는 부모님이나 친구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아주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웃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는 함께 더 오래, 더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